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 특히 코스피와 삼전이 미칠 듯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솔솔. 미국 증시가 우리가 쉬는 동안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이 와중에 뉴욕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면서 시장이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에서도 반도체가 급등했고요. 특히 삼전은 또 한 번에 8만전자의 안차, 그리고 방금 보니까 8만 1,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진짜 하루아침에 급등하는 거 보니까 야, 역시 기다리는 게 최고의 투자구나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 일정으로는 페드 당국자들의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비둘기가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공개된 기업들의 실적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증시 랠리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여기겠죠. 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걸 뚫고 올라가는지, 한번 이렇게 위에서 두들 맞고 다시 내려올지,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며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한 코칩 나름 잘 상장한 것 같습니다. 증시가 좋아서일까요? 오늘 상장한 소형 2차전지 기업인 코칩이 공모가가 1.8만원인데 3.3만원에 출발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물론 바로 미끄러지는 모습을 나타내서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00%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며 이 정도면은 최근 공모주 분위기에서 충분히 선방했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그렇다고 앞으로 그러면 공모주 분위기가 더 좋아집니까? 다시 상승 사이클 탄 겁니까? 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고가와 시가가 조금 벌어져야 사람들이 이거 시작하자마자 사도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 라고 생각을 하며 매수세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오늘 코칩도 시가와 고가가 붙어있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 심리는 조금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다음 타자인 HD 현대말인 요 친구가 어떤 수익을 줄지 조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자, 내일 상장하는 HD 현대말인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 기릿은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하도록 하고, 혹시나 수익이 너무나 적다, 그렇다면 한 30분 정도만 기다리고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노스페이스 우주 공모주가 온다. 다음 달에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주항공에 대해 관심이 많고 특히 민간 우주 경제 쪽 이야기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 기업 뭐하는 기업인가? 이노스페이스는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며, 참고로 하이브리드 로켓은 고체 플러스 액체를 융합한 모습으로 폭발 위험이 적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브라질에서 국내 첫 민간 시험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다만 작년 매출이 아직까지는 2억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예상 시총이 무려 4,200억이나 되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나중에도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미래 예상 실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 버핏 빨리 테슬라 사줘. 워렌 버핏이 주총에서 테슬라를 언급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인지 머스크는 빨리 버핏 보고 테슬라 주식을 사라고 뻐꾸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근데 버핏이랑 전기차는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그러나 버핏은 과거 중고 비아디를 과감하게 투자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테슬라도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면은, 그게 뭐 FSD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보여준다면은 버핏이 애플을 좀 뒤늦게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테슬라도 뒤늦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희망회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과연 워렌 버핏이 죽기 전에 테슬라를 사는 날이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이버 호실적 긍정적. 네이버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비용 효율화 전략을 통해 호실적을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AI 매출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홈피드 개편으로 광고 사업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커머스 부분의 매출도 본격 성장을 하다 보니까 2분기도 긍정적, 그리고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성장하는 네이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의 예상 펀은 올해 23, 그리고 내년은 19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고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충분히 금리 인하기에는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주가 27만원짜리 리포트를 꺼냈다고 하니까 혹시나 네이버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MR 상용화 실행 방안 곧 공개. 다음 달 내로 차세대 원전인 SMR 상용화 계획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IAEA 관련 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는 SMR 상용화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한 바 있었는데 이제 관련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원자력 관련주가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뉴스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주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코올 냄새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경유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도 하이트 진로의 한 소주에서 경유 성분이 실제로 검출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경유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이미지 타격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진짜라면 대목을 앞두고 하이트 진로에게 큰 악재가 될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으니까 무분별한 그러한 추측은 하지 말고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당근하세요. 원래 건기식 등은 중고 판매가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8일부터는 건기식도 중고로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영리 목적으로 파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연 10회, 그 다음에 총 30만원까지로 제한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나 건강을 생각해서 건기식을 사시는 분들, 그런데 새 거 사면은 좀 가격 부담이 되는 것들이 분명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고로 찾아본다면은 내가 원하는 걸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에는 이게 직방. 미국에서는 불법 주차 단속할 때 바너클이라는 걸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봤더니 왼쪽에 보이는 이겁니다. 유리창 앞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걸 놓는 건데 그런데 이게 공기압 같은 걸 땡겨가지고 쫙 달라붙어서 손으로는 전혀 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전이 불가능하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푸는가?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벌금을 내면은 암호를 알려주고요. 암호를 이렇게 치면은 이 공기 압축된 게 풀리면서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바너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에다가 버리고 하는가? 그건 아니겠죠. 또 이거를 제대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귀찮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이걸 도입하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이러한 바너클 같은 거가 아니더라도 확실한 그러한 주차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이 아닌 상습적인 불법 주차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 문제 등 이런 곳에서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입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 및 미국 텍사스 등이 80년 만에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번 폭우는 지난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속되며 엘니뇨의 영향으로 불이가 된다고 하네요. 폭우가 오다 보니까 교량 붕괴, 산사태 이런 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실종 및 사망자가 110명이나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두 농가의 침수 피해도 막심하다고 하는데 참고로 브라질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두 생산량 1위를 기록한 세계 최대의 대두 생산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폭우로 인해서 대두 값이 상승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대두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미국 주식 결제 주기 단축. 서학기미 분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겠습니다. 미국 주식 결제 주기가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 미국 주식의 결제 주기는 2영업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부터 1영업일로 단축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월요일 밤에 팔면은 목요일에 돈이 들어왔지만 그런데 이제는 수요일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 하루빨리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8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올 시스템 인수 소식의 급락. 지난주에 한국타이어가 한올시스템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죠. 그런데 그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나 싶더니
오늘 한국타이어는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한 이유가 뭔가? 한국타이어는 구조 지분, 인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연말까지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인데요. 이번 대규모 인수합병에 소요되는 금액은 1.7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주주 환원을 쓸 재원이 부족할 것,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며 주가가 17%나 폭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로 인해 오늘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는 15%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고 한온시스템과 한국엔컴퍼니도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비엠 2분기 적자 예상합니다. 증권가에서 에코프로비엠의 2분기 영업손실을 전망했습니다. 1분기 양극재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5% 감소했고요. 판가도 10% 이상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발표하긴 했으나 충당금 환입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상 적자다. 그리고 2분기에도 적자가 될 것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세는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전방 시장의 수요 부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일부 증권사들은 2분기 적자를 예상하며 목표가를 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다음입니다. 애플 관련주가 오를 수 있을까? 애플이 곧 신형 아이패드와 AI 아이폰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이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노텍과 LG디스플레이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번 아이폰 16에서는 카메라 모듈을 탑재한 모듈이 2개로 확대될 전망이며 핵심 부품 주문량도 전년비 10에서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첫 AI폰이다 보니까 아이폰 16을 기점으로 교체 주기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애플 비중이 높은 두 종목 LG노텍과 LG디스플레이 이 친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조선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한동안 쉬더니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왜 오르나 한번 내용을 보자면은 조선업의 수주 실적이 조금은 아쉽게도 지난 2월에 고점을 찍고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은 13척을 수주하며 전 세계 수주량의 14%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 중국은 무려 76%나 차지하면서 야 뭐야 조선주 슈퍼사이클 맞냐?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 수주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조선은 더 이상 받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면은 많이 남는 배, 그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하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수주량이 조금 적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척당 환산 톤수는 중국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며 고부가 가치선 위주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도 여전히 높은 가격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갑자기 미국이 중국 조선을 때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조선주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라파 검문선 팔레스타인 구역 장악. 이스라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검문소를 장악했는데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통로 여기를 장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지상전이 코앞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 유가 관련주가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도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온 기업 중에서 목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바로 LG생건입니다. 최근 들어 LG생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주가는 많이 오른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접점 대비 50%나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가? LG생건의 목표가를 48만원으로 높이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유한타증권은 대표 브랜드 더후의 리브랜딩이 실적이 긍정적이라며 실적 회복 기대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 4.5% 각각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다만 이미 주가가 44만원 근처다 보니까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는 흐름을 나타낸다면은 그때 한번 화장품 대장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